테스트 옵셔널의 입시에 미친 영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테스트 옵셔널이 대학 입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를 치렀거나 아니면 내년 그리고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테스트 옵셔널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테스트 옵셔널에 관한 각 분야에서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커먼앱, 컨설턴트 협회, 그리고 대학 테스트 내는 곳, 그리고 가이드북, 대학 랭킹 내는 곳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앱입니다. 2021년 입시 이전에도 테스트 옵셔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았지만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커먼앱을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테스트를 제출한 학생들은 77%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올해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한 학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커먼앱을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44%만이 테스트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데이터는 어떤 대학을 선택했냐에 상관없이 커먼앱을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44%만이 테스트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컨설턴트 협회의 발표입니다. NACAC, 미국 대학 카운셀링 협회의 발표입니다. 여기서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한 28개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하고 나서 지원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민족적 배경, 에트니시티를 가진 학생들의 지원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학 측의 반응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어드미션 딘의 이야기에 따르면 리소스가 부족하고 그리고 언더 리프레젠티드 되었던 마이너리티 학생들이 테스트 옵셔널을 통해서 더 많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트 옵셔널을 통해서 과외활동 그리고 리더십, 지역 봉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테스트 대신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대신에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느냐라는 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테스트 옵셔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저희 학생들은 테스트 옵셔널 대신에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학생들이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UOB 시카고의 어드미션 오피서의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번째는 테스트를 주관하는 ACT의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CT의 입장은 또 조금 다릅니다. 대학과 학생들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입학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각 대학의 권리를 존중한다. 하지만 ACT는 대학이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고 다른 주에 거주하고 또 다른 교사와 차이나는 코스를 듣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표준화되고 공통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ACT나 SAT가 없으면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으로는 가이드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스케 가이드북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컨설팅하면서 많이 찾아보는 가이드북입니다. 컨설팅하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이 책을 사서 보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한국에서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북스토어를 가거나 라이브러리에 가면 있습니다. 이 책은 30년이 넘은 책입니다. 오랫동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대학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책입니다. 특이한 것은 서술형으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대학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풀어져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드워드 피스케, 이름을 따서 피스케 가이드북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피스케도 가이드북에 SAT, ACT 점수를 내지 않을 거란 얘기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데이터는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점수 범위가 생략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여섯 번째, US 뉴스와 월드 리포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카운셀러 많은 분들이 이 랭킹에 기초로 해서 대학교를 어느 정도 좋은 학교냐 하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 랭킹 말고도 많은 랭킹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랭킹이 꼭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지표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SAT, ACT 점수가 이 US 뉴스 랭킹의 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옵셔널이 됐을 때 이 랭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원자의 75%만 테스트 점수를 제출한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순위 계산에서 점수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해서 합격을 받았는지는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US 뉴스 여름에는 테스트 블라인드의 대학 순위는 발표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1년의 결과 이후로 US 뉴스의 대학교 랭킹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2021년은 테스트 옵셔널이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지원자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면입니다. 지금 주니어 학생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도 앞으로 입시를 치르면서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테스트 옵셔널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테스트 옵셔널이 대학마다 다른 의미인가, 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이 대학 입학의 형평성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악화시키는가, 이런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들은 어떤 인종이냐 또 어떤 에트니시티, 민족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옵셔널이 던지는 질문은 좋은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이 이런 테스트 옵셔널 상황에서도 유리한가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제공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자료를 보면은 지원자의 3분의 2의 학생들이 테스트 점수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4분의 3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테스트를 제출한 학생 중에 4분의 3의 학생이 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제출하는 것이 입학 기회를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테스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대학에서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의외로 낮은 점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점수 같은 경우는 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테스트 옵셔널의 경우에서 대학들이 테스트를 제출한 학생과 테스트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을 똑같이 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테스트 옵셔널인 경우에는 대학들은 옵셔널이라는 의미에서 같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어드미션 오피서가 오랫동안 기초를 두면서 보아왔던 학생들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더 많은 정보들이 더 많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점수를 한번 보고 나서 그것을 안 본 점수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펙의 학생들이 있었을 때 테스트 점수를 제출한 학생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을 똑같은 잣대를 놓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GPA의 신뢰도입니다. 앞에 테스트 옵셔널의 다른 영상에서 에머리 오피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어드미션에서 학생들은 11학년 봄학기 그리고 12학년에서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의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봤을 때는 GPA에 관한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테스트 점수가 있다면 그것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면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옵셔널과 연관된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대학들은 테스트 옵셔널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관돼서 나오는 방법들이 테스트 옵셔널, 테스트 플렉시블, 그리고 테스트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테스트 옵셔널은 SAT나 ACT 점수를 꼭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얘기입니다. 과외활동 그리고 에세이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테스트 플렉서블입니다. 시험 점수를 꼭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시험 점수 제출에는 SAT, ACT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시험에는 SAT, ACT를 비롯해서 AP, 그리고 PSAT 등등이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SAT 서브젝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들로는 NYU, 웨이크 포레스트,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 등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스트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옵셔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로는 햄프샤이어 칼리지 그리고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